방준호. 서관왕을 안겨준 봉준호 감독의 작품 기생충으로 대한민국을 축제로 만들었던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감독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미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 감독 중 하나, 바로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이탈리아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마틴은 뉴욕에 위치한 리틀 이탈리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는데요. 그곳은 마피아를 포함한 범죄자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따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천식 때문에 밖에서 뛰어놀 수 없었던 마틴의 유일한 낙은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 관한 그의 천재성은 11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11살의 꼬마 마틴이 손수 작업한 영원한 도시라는 제목이 붙은 대서사극의 스토리보드입니다. 연출과 카메라 각도, 배역들의 배치, 배경을 활용한 인물의 구조 등 어린아이가 만들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천재성이 돋보이는 스토리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텔방에 처박혀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남겼던 마틴 스콜세지. 그가 직접 그린 택시 드라이버의 스토리보드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Around. I never use mine. I'm conservative, you know. But it's a good thing to have just as a threat. You want to get busted? Cut that bitch. Be cool. mean streets. 마틴 스콜세지가 영화 감독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작품은 73년 발표한 비열한 거리입니다. 그의 전기 페르소나로 잘 알려진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와의 첫 만남 또한 비열한 거리에서였는데요. 이 작품은 뉴욕에 거주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초상을 리얼하게 그린 영화로 마틴 감독 자신의 청년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피아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가 청년기에 경험했던 미국은 할리우드에서 지배적으로 다뤄왔던 아메리칸 드림의 환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시도한 테마는 아메리칸 드림의 환상을 초창히 부수는 것들이었죠. 비열한 거리, 좋은 친구들, 카지노, 갱스 오브 뉴욕, 디파티드, 그리고 아이리시맨까지. 미국 백인 사회에서 소외를 받았던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나 아일랜드계 미국인 등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선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그의 갱스터 무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영향력이 큰 걸작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갱스터 무비의 대가로 정평이 난 그이지만 이제까지 연출한 영화 중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전기 영화입니다. 거대한 야망을 가진 남자 하워드 휴지의 전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에비에이터는 마틴의 후기 페르소나로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작업한 작품인데요. 미국에서만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인 첫 영화로 기록되었으며 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5개 부문에 수상 기록을 냈습니다. 한편 그의 작품 중 최고의 흥행작은 세상을 발칵 뒤집은 희대의 사기극을 그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전 세계에서 공식 집계 약 3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4,617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택시 드라이버, 성난 황소, 좋은 친구들, 갱스 오브 뉴욕, 에비에이터, 휴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등 신작만 냈다 하면 오스카의 거의 모든 부문에 호명되었던 마틴 스콜세지. 하지만 작품상, 감독상과는 애가 닳게도 인연이 없었는데요.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을 깨는 이민자들의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충격적인 테마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으로 아카데미 10개 부문 노미네이트라는 전설을 이뤄냈으나 단 1개 부문도 수상하지 못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7기의 도전 끝에 2007년 홍콩 영화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작품 디파티드를 통해 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침내 작품상과 감독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음악광으로도 널리 알려진 마틴은 음악을 매우 탁월하게 사용하는 감독으로도 유명한데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라스트 왈츠, 더 블루스, 고향으로 가고 싶다, 샤인 어라이트, 조지 해리슨 등 그가 많은 음악 관련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감독이라는 사실입니다. 1942년생, 올해로 그의 나이가 78세.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현역 감독입니다. 마틴을 시류에 뒤처지는 노인으로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는 9세대 감독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극장가의 3D 영사기의 도입과 디지털 포맷의 전환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 손수 추진한 혁신적인 리더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990년 필름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영화 복원 작업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세계 영화 복원에도 관심을 기울인 그의 열성 덕분에 숨어있던 한국의 명작 하녀가 복원되어 2008년 칸 영화제에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I was startled the first time I saw the picture by its mood of upset, its bold expressionism, and it's easy to understand the profound effect Hanyo has had on so many filmmakers in Korea, including Park Chan-wook, Im Sang-soo, and Bong Joon-ho. 실제로 기생충이 한여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던 봉준호 감독. 그와 마틴 감독의 인연은 한여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틴 감독하면 헐리우드의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열한 거리부터 카지노까지 두 사람이 함께한 8편의 영화는 모두 마틴 스콜세지의 대표적인 걸작이 되었는데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각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두 사람. 로버트는 한때 약물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마틴을 오랜 시간 기다리며 다른 감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로버트에게 마틴은 함께 영화를 찍지 않는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대본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아이리시맨으로 24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찰스 브렌튼의 소설 I Heard You Paint Houses를 읽고 매료된 로버트가 마틴에게 책을 보내면서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은 지미 호파 실종 사건을 다룬 아이리시맨은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 등 총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마틴 감독은 201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리시맨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작품이 부디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Yes, I would. Whatever you need me to do, I'm available. 거장이 사랑하는 거장.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화 감독 중 한 사람. 실패가 예정된 작품을 만드는 고집쟁이 마틴 스콜세지. 이상 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